안녕하세요. 자업이 실습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실습에서는 자모비를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하는 방법과 빈도 분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습에 쓸 자료는 SPSS 실습 영상에서 쓴 예제 6번 기술 통계 파일을 쓸 예정이니까요. 실습을 따라 하실 분들은 해당 파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사람 아이디를 의미하는 1년 번호, 그리고 성별, 부모님의 교육 수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로 빈도 분석을 해볼 텐데요. 빈도 분석은 크게 범주형 변인 분석과 연속형 변인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형 변인의 경우는 빈도 분석 결과를 논문이나 보고서에 잘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자모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연속형 변인의 빈도 분석표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주형 변인의 대표적인 예인 성별의 빈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sis, Exploration, Describe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창은 기술 통계를 해주는 창입니다. 자모비의 경우 빈도 분석을 기술 통계 내에 있는 옵션으로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통계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기술 통계 창을 살펴보면은 데이터셋에 있는 변인들이 나타나는 창과 그리고 분석할 변인을 넣는 창, 그리고 분석할 변인을 특정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줄 변인을 넣는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별의 빈도 분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별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빈도 분석 옵션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빈도 분석표 창이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빈도 분석표의 구성은 범주의 이름, 그리고 빈도수, 그리고 퍼센트, 누적 퍼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해석을 해보면은 300명 중에 남자가 131명, 43.7%고 여자가 169명, 56.3%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표만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 범주가 굉장히 많다면은 표를 보는 것보다 다른 시각적인 자료로 나타내는 게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창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그래프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범주형 변인의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 플롯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빈도표 밑에 막대 그래프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눈에 봐도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제 범주형 변인의 분석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제가 앞서 자모비는 연속형 변인의 빈도 분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빈도 그래프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창에서 성별을 빼고 중간고사 변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도 분석표는 생성이 되지 않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히스토그램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로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일 긴 선이 몇 점대인지 한눈에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SPSS에서는 급간의 개수를 10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모비에서는 급간수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9개의 급간으로 히스토그램이 그려져서 SPSS와는 다르게 그려진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고요. 만약 정말로 연속형 변인의 빈도표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분석하고자 하는 연속형 변인의 척도를 순서나 명목으로 바꿔주시면은 분석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 바꿔주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는 빈도표가 없었는데 지금은 빈도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점인 경우가 몇 명인지 15점인 경우는 몇 명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도 막대 그래프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형 변인을 범주형으로 바꿔서 빈도 분석을 하고 난 뒤에는 잊지 마시고 꼭 원래의 변인인
원래 변인 척도인 연속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빈도 분석 실습은 이렇게 모두 끝이 났는데요. 분석 결과와 그래프에 대한 자모비의 추가적인 기능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서 이 점 3개를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텍스 모드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텍스 모드를 클릭하면은 갑자기 결과창에 영어로 된 글자들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첫 실습에서 자모비를 소개할 때 자모비가 R코드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신텍스 기능이 결과창에 R코드를 나타나게 하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R코드를 아는 경우에는 결과 파일 없이 이 코드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분석을 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롯 탭에서는 플롯의 테마와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SPSS와 같은 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색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여러가지 조합을 사용하셔서 표를 좀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모비 자체가 스크린 캡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캡처 기능을 통해서 화면을 캡처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저장하실 때는 자모비 파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익스포트해서 레저트로 PDF 파일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표를 직접 클릭을 하셔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복사를 하거나 하실 수 있고, 또 그룹을 통해서 저장을 하거나 분석창에서 제거를 하거나 또 복사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의 경우에도 테이블에서 세이브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표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모비에서 빈도 분석과 빈도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실습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실습에서는 기술 통계와 사례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